올해 시세를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중 5% 하락을 했어요. 뭐 올해 11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얼추 0.4%대, 0%대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제 고무적인 거가 아닌가. 바닥에 이제 바닥론이 좀 언급될 수 있는 느낌이고, 시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국 쪽 시세가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중국 쪽이 되게 시장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올해 20%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하락하는 그 그림을 보면 이상하게 올해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들이 한 두세 번 있더라고요. 왠지 이게 내년에 대해서 괜히 좀 희망을 갖게 하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저희 고객님들은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비싼 시계를 차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차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부가티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 가방보다 비싼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결혼할 때 와이프한테 선택지를 줬어요. 가방을 뭐 좀 좋은 걸 살래? 아니면 시계를 살래?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가방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시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왜냐면은 이 가방은 좀 질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네. 뭐 있으신 분들 샤넬 샀고 에르메스 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에르메스 뭐 살려고 그러면 뭐 보자기 사라, 뭐 그릇 사라 막 하니까 이게 약간 시선을 옆으로 돌렸더니 이제 시계가 또 그쵸. 근사해 보이고 그리고 방송 같은 거에 영향도 큰 게 요즘은 젊은 아이돌들이 뭐 파텍 필립 오데마 맞아요. 뭐 에스파도 요즘에 오데마 픽에 나와서 이슈가 됐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 전소미 씨도 그 7118 노틸러스 차고 예. 그러니까 요즘 영앤리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노출되면서 이제 기존에 좀 이제 3040 뭐 4050 분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나?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되게 좀 재밌는 말씀이고, 저도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좀 동의하거든요. 저도 이제 내년이 어떨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당연히 이제 여성분들의 시계가 확실히 계속해서 수요를 이끌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조금 트위스트를 하자면, 이 시계들을 꼭 여성용 시계라고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까르띠에 탱크, 나 뭐 산토스 같은 시계들인데, 이런 시계들은 이제 흔히 중성적인 시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 그냥 젠더 뉴트럴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어감을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시계가 굳이 꼭 남자 거다라고 혹은 여자 거다 규정하기 힘든 그런 시계들이 조금 많이 많죠. 대세가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디랑 어떻게 또 재미있게 스토리가 풀리냐면, 남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전같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티브 맥퀸이나 뭐 슈워츠네거 같은 진짜 남자에 대한 그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티모티 샬라메나, 그치. 약간 차우 누나,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섬세한, 잘생김을 추구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시계도 조금 너무 이렇게 남자스러운, 그러니까 아노 슈워츠네거의 시계가, 그 오프쇼였잖아요. 오데마 픽의 로얄 오크. 그리고 이제, 실베스터 스탈론이 파나라였고. 이런 시계들은 솔직히 경매 기록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반면,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같은 이제 힙합 스타가 차는 시계나 이런 이제 작은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도 잘 받고 좀 수요도 좀 튼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자 시계이지만 혹은 여자 시계라고 생각됐지만 알고 보니 점점 남자들이 차도 멋스럽다라고 되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내년에도 왠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보태면은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중성이나 성별을 무시한 이런 패션 같은 게 워낙 대세라고 느낀 게 뭐냐면, 조금 이제 지났지만 G드래곤이 여전히 뭐 한국 패션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G드래곤이 뭐 공항이나 이런 외부 활동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샤넬 가방 메고, 이번에 또 그 까르띠에 팬더 다이아 모델인가 그것도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본 잡지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그 BTS B도 이제 팬더 차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손님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할리우드 배우들이 보이프렌드 진이라고 해서 한동안 뭐 예, 그런 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옷 입는 것도 약간 터프하게 입고 그러면서 그 뭐 서브마리너나 데이토나 같은 걸 차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 셀럽들이 또 따라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매장에 오셔가지고 아 누가 찾던데 한번 차볼까 하면은 거부감이 엄청 컸거든요, 진짜. 네. 손목에 올려보면 이게 남의 거잖아요. 근데 지금 36mm까지는 허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현상 진짜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더 나아가서 약간 특히 이제 이 여성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됐다 혹은 이제 중성적인 디자인 시계들이 흔히 말하는 남자 시계들보다 좀 재밌는 게 디자인에 조금 더 창의성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흔히 우리가 남자 시계라는 거 보면 굉장히 기능에 기반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서브마리너나 뭐 크로노그래프, 데이토나, 스피드마스터 이런 시계들. 그런데 그런 시계들에 보면 다이얼 색상이라던가 케이스 쉐입이 보통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예. 보통 케이스는 무조건 거의 동그라미고, 뭐 다이얼 색상도 약간의 뭐 헐크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정색, 뭐 그레이, 블루 이런데 역으로 이제 여자 시계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색상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쉐입도 이게 타원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모호한 엘립스 같은 것도 인기도 많고 뭐 이렇게 찌그러트린 쉐입도 있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차별화를 추구하는 분들께 오히려 그래도 이런 여성 시계들이 좀 더 옵션을 주는 것도 이쪽에 수요를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 시장에 좀 괴리가 생기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어쨌든 뭐 코인 같은 거에 대한 규제도 좀 푼다고 하고 다시 뭐 중국에서 굉장히 그 양적 완화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금융시장은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월가에서는 다시 굉장히 많은 보너스를 낸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솔직히 시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반면에 이제 실물 경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물가가 잡히긴 했지만 아직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잡혔다는 것 뿐이지 많이 놀랐다가 조금 덜 놀랐다는 거지 아직 좀 높은 건 사실이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거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트럼프 당선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 특히 한국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조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즉 그런 맥락에서도 과거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이제 막 너도 나도 막 사는 그런 하이프 시계들이 바로 컴백한다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요. 이제 한국 시장이라는 것도 이제는 약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내수 실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국 분들이 진짜 시계를 구매하시는 수요층과 이제 외국인을 상대를 하는 수요층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시계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내년도 꽤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동의합니다. 예, 여기에 솔직히 제가 제일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아까도 잠깐 환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달러를 보통 환율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스위스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스위스 프랑이 전년 대비 올해 이제 연평균으로 얼마 올랐더라고요? 6%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초에 뭐 1,540원이었고 올해 지금 1,580원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은 연평균이 1,45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하고 근데 이제 솔직히 스위스 프랑 환율이 뭐 올라간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거의 매년 평균 거의 계단 올라가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스위스 시계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롤렉스 코리아가 대표적인 거의 뭐 5년 전인가는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저 작년 숫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롤렉스 코리아 영업이익이 2%대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의 제일 큰 요인은 확실히 판매가를 인상을 더디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나라 딜러사에 공급하는 가격은 조금 더디게 하고 본인들이 그냥 그 공급값 그 해외에서 수입되는 단가에 올라가는 거 그냥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롤렉스 코리아는 그냥 롤렉스 본사 귀속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문제는 그래도 가격을 안 올린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시계를 그 이제 롤렉스 코리아에서 수입을 받아서 이제 딜러를 받아서 판매하는 그 업체들의 마진율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이제는 뭐 5% 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환율이 한 5% 10%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얘기가 나고 매스컴에서 욕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소비자 판매가를 인상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환율이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롤렉스 같은 브랜드들이 매년 가격을 뭐 최소 5%씩 인상을 하는데 또 올해는 저기 깜짝 2번 인상을 했죠. 또 중간 금가격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도매가도 인상을 하고 있는 와중 거기다가 환율까지 곱해서 높아지면 한국에서 시계를 수입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거고 더 이상 그거를 소비자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려울 것 같은 그러면 결국 구매자가 다 그 부담을 져야 되는 맞죠. 이제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금값부터 해서 인건비, 뭐 물류비, 달러 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네, 진짜 완전 다 나쁜 거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일 타격이 큰 거는 백화점 부띠기죠. 네. 왜냐면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롤렉스 살려고 1,000만 원 모아놨는데 2,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모았는데 3,000만 원 되고 지금 그런 시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뭐 2번, 3번 더 올릴 가능성도 크고 아마 1월 달에 10% 이상 뭐 인상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네, 금값이 왜냐면은 맞아요. 네, 롤렉스가 6.5% 인상할 때 20만 원, 30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50만 원이니까 명분도 충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들이 올릴 수 있는 걸 좀 방어하고 좀 소폭으로 올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는 그 경계가 없죠. 예. 솔직히 이익률 2%면은 더운 더 올라오면 적자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고 시장하고 이제 리테일 시장하고 이 갭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중고 가격 자체도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롤렉스 살 걸로 뭐 파네라를 사시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중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외되는 브랜드들은 더 아마 소외되고 안 팔리면 가격을 또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거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막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런 계산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중고 가격과 신제품 가격의 괴리가 만약에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이럴 때는 솔직히 백화점 부티크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좀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반대 케이스로 만약에 너무 급격하게 리테일가가 높아지면 실제로 중고 시세도 좀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이제 리베로소였던 것 같거든요. 리베로소가 그렇게 막 핫한 그런 시계는 아니죠. 근데 이제 꾸준히 그냥 기본 매니아층이 좀 있는 시계인데 리베로소가 재작년 말부터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면요. 진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천천히 올라가는 시세라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간과할 수가 없는 게 리베로소가 근래에 굉장히 가격을 급격히 높였잖아요. 저 기억하는 게 라지 스몰 세컨즈 모노페이스. 이게 코로나 전 2019년도 이때는 이게 뭐 900만 원 이랬거든요. 지금 1,300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롤렉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오른 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뭐 조금 영향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계를 사시려는 분들은 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가격에 내가 샀을 때 뭐 과연 다시 팔았을 때 뭐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 예거나 이런 게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다시 팔 때는 뭐 감가율이 50-60% 이렇게 되니까 이제 리테일가가 오르고 나면은 더 이제 잃는 돈이 커지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한테 저희가 판매하거나 중고로 사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중고를 사셔라.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너무 새 거, 신제품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신년식 새 제품을 너무 선호하세요. 근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시면 24년 중고, 23년 중고를 더 좋은 값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비슷한 말씀인데 이제 신중하다라는 걸 저는 조금 하나만 좀 첨언드리자면 진짜 좋아하는 거를 정말 사고 싶을 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냥 남들이 사니까 나도 하나 사야 되나라를 하기에는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리셀 프리미엄 같은 혹은 리셀 디스카운트도 오히려 좀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으로 막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잠깐 발디디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많은 거. 반면 진짜 나는 꼭 시계를 사고 싶고 이 시계 내가 지금 뭐 몇 달째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오늘이 제일 싼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 예, 왜냐하면 여러 이유로 시계값이 올라가는 맞죠. 그림이 네. 보여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은 뭐 지금이랑 비슷하게 이제 구매자 우위 시장. 코로나 때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확연하게 구매자 우위 그렇죠. 시장이고 예. 오늘이 제일 싸니까 지금 사세요.